추석 연휴 첫날 새벽 5시 박민수는 잠결에 울리는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수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선물 상자들을 확인했죠. 한우 세트, 인삼,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트렁크에 가득 실을 선물들이었습니다. 가격을 계산해 보니 이번에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민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화장대 앞에 앉은 아내 이수진이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친정에 간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응, 다 실었어. 천천히 해.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수진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친구들한테 사위 자랑 엄청 한대. 복 터졌다고. 민수는 트렁크를 닫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그 얘기야? 시댁은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못 가겠다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2시간을 달려 수진의 친정집에 도착하자 장모 최순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왔구나. 어휴,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장모는 반갑게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실에는 장인 이철호와 처남 이수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드렸어요. 장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참 착하고 똑똑해. 수진이가 복받았어.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장인께 봉투를 건넸어요. 50만 원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였습니다. 장인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처남 수호가 민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내년에 결혼하잖아요.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수진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뵈러 가는 게 어떨까? 연휴도 이제 끝나는데. 수진은 소파에 누운 채 짜증을 냈어요. 안 된다니까? 나 피곤해 죽겠어. 집에서 쉬고 싶다고.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수야, 괜찮다. 연휴 잘 보내거라. 며느리 무리시키지 마라. 민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깊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민수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래. 민수야, 너 올 수 있겠니?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황급히 상사에게 조퇴를 요청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시골 병원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췌장암 3기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 췌장암 3기야. 당장 병원으로 와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근데 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는데. 내일 가면 안 돼? 민수는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어요. 암이라고, 3기라고, 내일이 무슨 소용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근데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 간병은 내가 알아서 해. 수진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수진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서서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며느리야. 멀리서 왔구나.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30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 머리가 아파서요. 먼저 갈게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민수의 친구 강대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민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형, 나 이러다 미칠 것 같아. 아내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강대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참는 것 같아. 가끔은 화를 내야 사람들이 알아.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참는 거 아니겠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2주일 후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 안내였어요. 수진은 신이 나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생신인데 좋은 선물 사가야 해. 한복 어때? 이번엔 좀 비싼 걸로. 민수는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반문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암투병 중인데 그 돈을 치료비로 쓰는 게 어때? 수진은 발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보험 되잖아. 우리 엄마 생신은 1년에 한 번이라고. 민수는 결국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한복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민수는 명세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달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환갑잔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 달 전부터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환갑이야. 이번만큼은 꼭 가자. 수진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갈게. 하지만 수진의 대답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환갑잔치 일주일 전 수진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여보, 미안한데 그날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생리기간이거든. 민수는 참을성 있게 설득했습니다. 그럼 약 먹고라도 가자.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나 혼자 가. 수진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았어요. 환갑잔치 당일 아침 민수는 혼자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민수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골 마을회관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착하자 고모 박선희가 다가왔어요. 민수야, 며느리는 어디 갔니?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고모.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갑잔치가 시작되고 아버지 박정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계속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모부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환갑에 안 오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잔치가 끝난 후 고모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고모, 집사람이 원래 몸이 약해서. 민수는 또다시 아내를 감쌌어요. 고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괜찮다. 며느리가 바빠서 그러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녁 늦게 서울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백화점 세일에서 구두 샀어. 예쁘지?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새 구두를 들어 보였어요. 민수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아팠다며. 백화점은 어떻게 간 거야? 민수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쳤어요. 수진은 눈을 크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오후에 좀 나아져서 잠깐 나갔어. 그게 뭐 어때서? 내 돈으로 산 건데. 당신 돈? 내가 번 돈 아니야? 공동재산이잖아. 나도 살림하느라 고생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새 노트를 꺼냈어요. 민수는 펜을 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추석 마이너스 친정 선물 100만 원. 민수의 손이 떨리지 않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민수는 노트를 펼쳐 기록했어요.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7년간의 자료를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친정 지출 총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시댁 지출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했어요. 민수는 그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36배의 차이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수진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을 들어 카톡을 확인했어요.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스크롤을 올려 대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진짜 촌스럽고 무식해. 대화도 안 통해. 명절마다 거기 가는 게 고문이야. 키읔키읔키읔. 수진이 쓴 메시지였습니다. 친구 김미영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남편은 착하잖아. 그냥 시댁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이혼하자면 재산 반 가져갈 수 있어. 민수는 휴대폰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여러 장의 대화를 저장한 후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정민호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민수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정민호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카드 명세서, 대화 캡처, 증언 녹취록까지 살펴봤습니다. 박 과장님,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시댁 무시와 친정 편중은 혼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소송 서류 준비와 증거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주말에 민수는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어머니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잘못 만나. 아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 후배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민수는 부탁을 했어요. 준혁아, 너 소셜미디어 잘하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민수는 수진의 SNS 계정을 보여줬습니다. 형수님 일정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큰일 한번 치르려고.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혁이 정보를 가져왔어요. 수진의 친정에서 장모 칠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짜는 3주 후 일요일이었어요. 민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D-데이가 될 것이었어요. 민수는 매일 밤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보여줄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3주가 흘러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집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장모 최순자의 칠순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500만 원어치 고급 한정식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장모는 흐뭇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참 잘해줘서 고맙구나. 수지는 뿌듯한 얼굴로 남편 팔을 꼈어요. 우리 남편 최고지? 식사가 시작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장인 이철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사위, 덕분에 우리 딸이 호강하며 살아. 자네가 우리 집 효자야. 민수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수진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민수는 아내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7년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쓴 돈이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민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명절 선물, 생신 선물, 경조사비, 용돈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장인과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부모님께 쓴 돈은 500만 원입니다. 36배 차이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민수는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촌스럽고 무식해. 명절 가는 게 고문이야. 마이너스 제 아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장모 최순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냐? 수진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한 얘기야. 진심 아니라고. 민수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제 어머니는 지금 췌장암 3기로 투병 중이십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환갑잔치에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 병문안도 딱 한 번, 30분 다녀갔죠. 장인 이철호가 입을 열었어요. 사위, 우리가 몰랐네. 장모님이 그렇게 편찮으신 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당신 딸은 한 번도 관심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이혼 서류입니다. 2주 안에 서명해 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이혼이 뭐라고? 당신 나 없이 못 살잖아.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장인이 민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위, 우리가 잘못 가르쳤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이미 늦었습니다. 7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장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왔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서명 안 하면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니 수진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엑셀을 밟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친정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모 최순자가 딸을 노려봤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니?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 시댁이 정말 싫었다고. 장인 이철호가 테이블을 쳤어요. 힘들긴. 사위가 7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진은 며칠 동안 친정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 이혼할 것 같아. 어떻게? 친구 김미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잖아. 나도 내 카톡 보고 놀랐어. 수지는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모두들 민수 편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민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내가 변할게.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이야기하자.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민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박수연은 50대 여성이었어요. 의뢰인께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너무 많이 확보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5대5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대6 정도 각오하셔야 해요.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수진은 민수와 마주쳤어요. 민수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실에서 양측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원고 측은 재산 분할을 6대 4로 요구합니다. 민수의 변호사 정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요구입니다. 5대 5가 원칙 아닙니까? 피고의 친정 편중 행위와 시댁 무시는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입니다. 정민호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시부모님의 환갑잔치에 불참한 사실이 맞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정민호가 새로운 증거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는 백화점에서 70만 원어치 쇼핑을 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과 신용카드 명세서가 제출됐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기일에 추가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민수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민수는 차갑게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당신은 7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석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위자료 3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수진은 법정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의 무게가 마침내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판결 후 수진은 친정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고 예전 방에 들어선 수진을 장모가 차갑게 맞이했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좋은 남편을 왜 그리 대했니? 장모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도 냉랭했습니다. 동생 이수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누나 때문에 형부한테 빌린 돈 1,000만 원 다 갚아야 할 판이야.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위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내 평생 그런 사위 처음이었는데. 수지는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침대에 누운 수지는 휴대폰으로 SNS를 켰습니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미영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존중하는 거지. 한쪽만 희생하면 언젠가 무너진다. 댓글에는 공감하는 반응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시댁도 친정만큼 소중히 여겨야죠. 배우자 부모님께도 잘해야 결혼 생활이 오래가요. 수지는 그 글들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깨닫다니. 글씨가 눈물에 번졌어요. 한편 민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큰 방에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반찬 맛있구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어서 엄마는 기뻐. 어머니, 이제 너를 진짜 아껴줄 사람을 만나거라.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수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민수를 응원했습니다. 같은 팀 한수지 대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부장님,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한 대리. 민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에 민수는 친구 강대호를 만났어요. 조용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형, 나 이제 진짜 홀가분해. 7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강대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민수야. 넌 충분히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응,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한강변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다리 위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다.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따뜻한 집으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정기 검진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입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엄마가 이겨낼 수 있었어. 어머니, 고맙다 아들아.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주 회사에서 임원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민수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동료들이 회의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 김영우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한정식 집에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승진했어요. 이제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정장 입은 남자가 지나갔어요. 뒷모습이 민수를 닮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본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수진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제면에 민수가 근무하는 회사 기사가 떴어요. 5호전자 박민수 이사 승진, 업계 최연소 임원. 수진은 기사를 읽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민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수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주말 아침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 선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잘 계시죠? 어머니 건강 회복하셨어요. 민수는 산소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내 나이가. 천천히 생각할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수는 동네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책 정리를 하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책을 건네자 여성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최은지예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은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따뜻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그러세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민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네, 어머니.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야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집으로요.